우리 사회의 눈물겨운 현실, 노년기 사기의 희생자로 떠나신 A씨를 기리며 그의 슬픈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할아버지의 웃음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슬픔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웃들은 노년기의 외로움과 허탈함으로 쓸쓸히 이 세상을 떠난 A씨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평범한 노후를 살아가던 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사기꾼의 손에 의해 억대의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깊은 절망에 빠져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사기꾼은 김씨가 가진 모든 저축을 빼앗아갔단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 생각하시오.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A씨의 행복한 노후를 앗아가는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절망은 그를 쓸쓸한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그의 웃음소리는 영영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극은 A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이 쉽게 사기에 당하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우리 사회는 노인들이 안전하게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또한 노인들이 사기 등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도록 교육과 예방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A씨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남깁니다. 그것은 사회 전체가 노인들의 안전에 책임을 지고 그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노년기에 가장 많이 겪는 사기와 갈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새로운 환경과 기술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갈등이나 사기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1. 전화나 인터넷 사기. 나이가 들면 새로운 기술에 익숙하지 않아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한 사기에 쉽게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주 사기와 같이 가족을 이용한 사기, 피싱 사기, 로또 사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쉽게 사기를 당하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입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에는 사기꾼의 말을 그대로 믿거나 사기 메시지를 진짜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족을 이용한 사기인 경우 가족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보니 상황 판단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부동산 갈등. 노년기에는 생활비를 마련하거나 후계자와의 문제로 인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후계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부동산 갈등에 쉽게 휘말리는 이유는 주로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입니다. 부동산 계약서의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계약서에 서명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조항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와의 상속 문제 등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친구나 이웃과의 갈등.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이나 친구와의 소소한 차이가 큰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취미 생활이나 동호회 활동 등에서 자주 발생하며 이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주로 사회적 네트워크 내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이나 상황 판단 능력이 떨어져서입니다. 또한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감정 조절 능력이 약화되어 작은 문제에서도 크게 화를 내거나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문제들을 예방하고 노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합니다. 1. 인터넷 사기 예방. 먼저 미확인의 전화나 이메일, 메시지는 신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요청에는 절대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거래 시에는 항상 안전한 결제 방법을 선택하고
미확인의 사이트에서는 결제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상한 연락이 온다면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 부동산 거래 사기 예방. 부동산 거래 시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거래를 진행하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하고 거래 내용에 대해 가족이나 신뢰하는 사람에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기에 부동산 거래 시 다음과 같은 실수가 잦다고 합니다. 첫째, 계약서 미확인. 계약서에는 매매 가격, 인도 시기, 손해배상 조항 등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중개인 신뢰 과도. 중개인의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개인도 결국 사람이므로 실수할 수 있고 때론 부정직한 중개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지인이 어느 날 나의 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셋째, 가격 판단 실수. 시장 가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너무 높거나 낮은 가격에 거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취미생활이나 동호회 활동. 노년기에 취미생활이나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활동을 시작할 때는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활동 내용과 분위기에 대해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요가나 명상, 독서 클럽, 정원 가꾸기, 그림, 그리기나 공예 활동들을 통해 우리의 노년기를 더욱 풍요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 읽어드릴 10가지 조언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반복해서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안전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금융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라. 미래 생활비를 계획하고 필요한 경우 세금 계획을 세우도록 하라. 부동산 거래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철저하게 확인하라.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질문하고 이해한 후에 서명하라. 미래의 건강을 위해 지금부터 운동을 시작하라. 건강한 신체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다. 사기 예방 교육에 참여하라. 이를 통해 사기의 유형과 예방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새로운 기술에 익숙해져라. 특히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 사용법을 익히는 것은 노년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라. 동호회 활동이나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와 계속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에게 적합한 취미를 찾아라. 이는 노년기에 즐거움을 더하고 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다.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라. 가족은 노년기에 큰 지원 체계가 될 수 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라. 이를 통해 건강 상태를 관리하고 미리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노후를 위한 계획을 세우라. 이를 통해 노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